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북한 김정은이 어제 열린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북한군 총참모부가 제기한 대남 군사행동계획을 보류했습니다. 전형적인 치고 빠지기 전략 아니면 뺨 때리고 얼르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의 이런 보류 배경이 무엇인지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오늘자 노동신문이 보도를 했죠. 네네. 김정은이 총참모부가 올린 대남 군사행동계획을 네. 보류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문제를 분석해 볼 수가 있는데 역시 그 김정은과 김여정이 역할 분담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저희들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으로만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김여정이 정말 이제 후계자로 완전히 등극을 한 것이 아니냐, 뭐 그걸 갖고 지금 계속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양새까지 딱 결정 난 순간, 아직은 후계자로 완전히 자리를 잡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북한 사회는, 이 후계자, 즉, 이 완전히 최고 지도자가 된다는 건 군을 장악하고 군의 지휘를 직접적으로 하는 역할을 부여받았을 때 가능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마치 막 뭐 노동신문을 통해서 자기가 모든 대남 사업을 하고 대미 사업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막 주민들이 막 그 김여정 부부장을 받들어서 우리가 하겠다 이런 기고문이 연결되고 하면서 정말 김여정이가 이인자겠구나. 까지 딱 갔는데 그 다음에 딱 행동이 총참모부에 그 다음 군사적인 것을 얘기했다 하고 자기는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총참모부가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당 중앙군사위원회에 이 대남 군사행동과 관련해서 이것을 올렸다. 제안을 했다. 네 가지를 제안했다. 라고 올렸는데 이거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람이 김정은이 결정을 하잖아요. 물론 김정은이 뭐 1인 지금 독재 체제이긴 하지만 이런 형식을 보면 어쨌든 김여정은 일단 2인자는 맞으나 김정일처럼 김일성과 김정일처럼 당중앙으로 김정일은 완전히 뭐 해서 키우는 데까지는 아직 안 간 게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선 또 김정은이가 그동안 뭐 지난번에도 상당 기간 잠적을 해갖고 온갖 축칙을 불러 일으켰는데 최근에도 자신의 동선을 거의 안 나타냈어요. 공개적인 석상이 나타난 적이 없는데 이번에 역시 북미 이슈 볼턴 회고록에서 나타난 이런 것들이 나타나니까 역시 나는 이제 트럼프라든가 시진핑급이니까 내가 좀 나와야 할 시기인가 해서 이렇게 나온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러니까 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6월 8일 날 노동신문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정치국 회의를 주재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되게 그때 이 역할 분담 말씀하셨지만 그 역할 분담이 그때 왜 표현이 됐냐면 김정은은 그때 나와서 정치회의를 주재하면서 평양 아파트 얘기를 했거든요. 김여정 동생은 막 그냥 온갖 뽀건하고 막 지금 막 그 살벌한 그 분위기를 조성하는 반에 자기는 평양 아파트를 빨리 건설해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생활 문제 평양 그렇죠. 그 해결을 얘기를 했죠. 네, 그만큼 평양까지도 여러 가지 지금 타격을 받고 있다. 술렁술렁. 그러니까 지금 술렁이는 코로나19와 경제난으로 술렁이는 주민들, 특히 이제 평양시민을 중심으로 한 주민들을 다독이는 내정에 지금 치중을 하고 김여정은 외치를 지금 악역을 담당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예비회의라는 걸 몇 년 만에 예비회의라는 걸 열어서 그것도 영상으로 한 것 그렇죠. 같아요. 영상회의를 주재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걸 보류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뭔가 이 북한이라는 사회 김정은은 지금 굉장히 계획대로 가고 있다. 이게 시나리오가 있는 시나리오 계획이 있다.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대로 그들의 계획대로 지금 놀아주고 있다. 표현이 조금 험악합니다만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거의 일희일비하고 있잖아요. 네. 언론들이 뭐 내일 당장 무슨 일을 벌일 것 같이 하다가 이렇게 하니까 또 와 이제 한반도에 또 평화가 오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고 이게 완전히 무슨 진짜 조현병처럼 이 출렁이는 게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좀 안타까워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한 배경을 놓고 일각에서는 이거 속도 조절이냐 아니면은 남한 측이 그렇게 열심히 성의를 보이니까 더 압박할 경우 문재인 오고 자기 편 들은 사람들만 더 궁지에 빠지고 지금 대남 민심도 우리 민심도 네.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반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결국은 문재인 지지율이 이렇게 빠지는 것도 이 남북관계 파탄이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저런 것들을 감안한 정치적 고려인지. 그럴 수도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거보다는 사전 계획설에 한 표를 합니다. 만약 그게 그렇다면 이 6월 4일 날 김여정이 이제 삐라와 관련해서 험한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정부가 아주 진짜 신속하게 통일부가 4시간 만에 뭐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 그 다음에 이틀 만에 열린 NSC. 저는 NSC가 국가 안보를 우선시하면서 대북 그 좀 강경한 메시지를 전달할 줄 알았더니 NSC 소집해서 때려잡자 뭐 탈북단체 탈북단체들 전단지를 사전 단속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여서 정말 NSC가 누구를 위한 그런 조직인지 참 그때 당혹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빠르게 정부가 정말 막 하고 머리를 조아리는데도 끄떡없이 자기 갈 길 쭉 여기까지 몰아붙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쪽의 반응이 지금 중요한 건 아니다. 자기의 어떤 계획이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북한과의 협상, 1992년도부터 이 핵 협상을 이 미시적으로 들여다보면 늘 북한은 패턴이 똑같다. 처음에는 굉장히 선량한 것처럼 보이고 선량한 것처럼 보이면서 뭐 온갖 거를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허세를 부리고 그 다음에 트집을 하나 잡고 무엇인가 너는 뭐 이거 잘못하고 있어. 그 트집을 굉장히 증폭해 갖고 그 다음에 보복을 합니다. 보복성 무슨 뭐 멘트를 말로 언어 폭력을 하건 뭐 말폭탄하건 보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관대하게 보여요. 갑작스럽게 또. 그래서 와 또 열광하게 합니다. 이거에 계속 사이클이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김정은이 이거 보류. 그러면 김정은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일단은 빠져나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김여정은 아주 하고 싶은 거 다 했죠.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지금 온갖 얘기가 다 도는데 이 집권 여당 이 정전협정에서 그 종전선언, 빨리 국회에서 할게요. 뭐, 우리 비준 빨리 할게요. 온갖 거 다 지금 약속을 다 해버렸잖아요. 공식적으로. 그러면 얻을 게 다 얻었어요. 몇 마디 하고. 그러니까. 왜? 굳이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금강산 시설을 왜 폭발합니까? 707억 원짜리 날린 것으로 자기네들은 사실 몇천억 원에 지금 이득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 현실적으로 군사 행동을 했을 경우 자기들로서도 상당히 리스크가 크다고 본 것 아닐까요? 그렇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예. 계속 당하고 있지만은 지금 여론상 보면은 네.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랬을 때 맞대응했을 때 그쪽도 카드가 있느냐 이거죠.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블러핑의 가능성이 더 높았다라는 거고요. 북한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록 데이터상으로 한 가지 데이터는 뭐냐면 이렇게 최고조로 긴장 상태일 때 도발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평도 도발이나 천안함 도발을 생각해 보시면 그 직전까지 군사적 긴장 상태를 고조화하지 않았어요. 만약 군사적 긴장 상태가 지금처럼 고도화됐다 그러면 천안함 만약 터졌을 때 그 당연히 북한 소행이라고 전 국민이 믿을 겁니다. 연평도 포격 당연히 그 직전에 전부 다 이 대치 상황이 일어난다면 포격 못해요. 왜냐하면 원점 타격 당하니까. 지금 우리가 데프콘까지 올리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가 나온 장병들한테 대기하라라는 문자 메시지를 다 보내놓은 상태예요. 여차적하면 뭐 휴가자들도 전부 복귀해갖고 이 상황을 마련하겠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도발이라도 한다면 그건 진짜
자기네들이 불리하죠. 두 번째 데이터가 교수님 보니까 미국의 중간 선거, 그러니까 4년 대통령하고 뭐 연장을 한다거나 이런 그 해에 도발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만약 그 해에 도발을 한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냐면 대통령 후보들끼리 강성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공약이 전부 다 강경하게 되고 그러면 그 당선된 다음에 그 공약 그대로 만약에 이 얼어붙어 버리면 자기네들한테 돌아갈 게 없다라는 그런 계산 때문에 그 해에는 도발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어떤 속성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얘네들이 지금 최고조로 막 그 긴장 상태를 만든 건 실제로 도발하려고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다 자기네들의 대내 이 결속, 그 민심 수습, 그 다음에 우리한테 빨리 내놔, 자기네 얻을 것 이런 그런 목적 때문에 몰아붙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현 상태에서 밀어붙여봐도 뭐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대선이 있는 것이고 네. 지금 트럼프가 체코가 석자인데 북한에다 신경 쓸 여력이 그렇죠. 없어요. 만약 거기서 무슨 미국을 위협하는 어떤 군사 도발이 있다고 한다면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강경한 카리스마를 보여야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박살이 나는 수가 있죠. 자기가 득표를 할 수가 있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이미 신뢰를 잃었다고 네. 봐야겠죠. 볼턴 회고록 보면서 아마 김정은이도 이랬어? 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런? 그라이도 내가 속은지는 알지만 이게 확실히 나타났네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김정은으로서는 효과를 다 봤어요. 대내 결속도 다 줬고 우리 쪽도 거기에 그냥 놀아나서 그냥 춤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효과 다 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B라도 뭐 1,500만 장인가 1,200만 장을 뿌리겠다고 하고 있고 지금 확성기도 뭐 유시연선에 다시 설치한다고 설치를 뭐 20곳인가 지금 했지 않습니까? 그건 판문점 4.27 합의 위반이죠. 그렇죠. 군사합의 위반인데 그런데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행동에 들어갈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삐라 뿌려봤자. 그렇죠. 그게 뭐, 거기에 놀아날 우리 국민들도 없고, 확성기나 이런 것은 성능이 나빠갖고, 우리가 빵빵 때리면 우리가 최고 심리전 무기가 바로 확성기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확성기로 굳이 뭐, 김정은이 어떻다 저떻다 이런 얘기 안 하고, 기상정보만 얘기하더라도 너무 귀를 기울이고, 정보가 없으니까요. 국제정보 이런 걸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귀를 기울인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아까 계속 좀 실수를 한 게 전단지 뭐 한다고 했을 때 되게 사실 참 한심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한테 조롱거리라는 거 자기네들도 알지 않겠습니까? 보내봤자 그걸 보고 문재인이 나빠 뭐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으니까 우린 그거보다 더 사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대남 전단인지 살포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2016년도 정도부터 사실은 대남 전단이 없어진 게 양쪽에 이제 대탕트 뭐 이런 것도 있긴 있지만 돈이 없어서라는 거예요. 전단지도 사실 그게 인쇄라든지 종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수입을 해야 되는 이쪽에서는 이 종이도 그걸 제대로 만들거나 하는 뭐 그 공장 자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노동신문 만드는 것도 빠듯한데 전단지 만들 뭐 그런 비용이 없다 뭐 이런 그러니까 저는 이걸 탈북민 분들한테 들은 이야기거든요. 그 삐라 문제를 그래서 그 삐라 해봤자 효과도 없을 뿐더러 돈 들어서 안 한다고 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돈 들일 거 있으면 그 돈 갖고 코로나 방역을 해야지. 지금 1,500만 장 우리는 사실 별 돈이 아니지만 그쪽으로 봤을 때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한심한 거죠. 지금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우리도 50만 장을 지금 북한한테 정부의 그런 엄단 의지에도 불구하고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정부로서는 하나도 안 날라갔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느 쪽이 진실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김정은이 제1교포 아들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다. 사실 그거는 백두혈통이라고 하는데 고영이 아들인 건 틀림없잖아요. 제1교포. 또 하나는 그쪽에서 가장 화낸 게 전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마는 김정은이가 김정일 아들이 아니고 그 일본 요리사하고 뭐 어찌고 저찌고 해갖고 난 아들이다. 이런 것에 이제 더 격분이 있다는 건데 또 우리 쪽에서는 아주 설득력 있게
6.25 전쟁의 뭐 진실, 네. 뭐 이런 것들을 아주 기사 형식으로 해갖고 다 근거를 들이대면서 이렇게 날리니까 오히려 우리가 삐라를 보내면은 저쪽에서는 기갑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칫하면은 자기들 삐라 날리고 뭐 1,500만 정어치고 해갖고 우리가 뭐 거기에 맞대응을 하지는 않으리라고 보지만 만약 맞대응을 할 경우 자충수가 자기들한테 될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그렇죠. 왜냐면 이게 뭐 이 정부가 그럴 것 같지 않아서 걱정이지만 모든 예. 건 다 그 상대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외교든 공작이든 아니면 전쟁이든 상대적으로 이쪽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거기에 대응하는 것이 tit for tat, 뭐 TFT라고 하는데 게임 이론에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라는 그게 존재가 돼야 사실은 상호 그걸 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응전이나 혹은 대응을 하지 아니하면 그다음부터 게임의 룰이 무너져서 금기가 없어지니까 계속 딴 것을 하게 되는 빌미를 하게 만드는 거죠. 저쪽에서 지금 삐라를 보내면 사실 우리도 보내야 되는 것이죠. 그거는 대응을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정부는 가만히 있고 민간 하는 거 모른 채 해버리면 끝이에요. 그럼요.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걸 도리어 규제한다고 나서는 건 그건 밸런스, 기본적인 어떤 밸런스 또는 게임의 룰을 안 만들겠다. 저쪽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냥 다 받아들이겠다. 이런 태도니까 사실은 협상에 좋은 태도는 아니죠. 지금 김정은이가 이 대남 군사 행동 계획을 백지화하는 건 아니고 보류를 했어요. 유보. 보류, 예, 유보. 예. 그러니까 언제든지 다시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새롭게 대화 국면으로 국면 전환하는 것 아니냐 이런 성급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나요? 하도 또 북한이 럭비공 체질이 가지고 우리는 그쪽에서 또 대화하자고 뭐 아이고 덥석하고 얼마나 관대하냐 또 난리를 칠 것 같아서 저는 그게 가장 걱정이죠. 아까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얘네 이쪽에서 하는 건 언제나 사이클이에요. 그렇게 사이클을 하면서 봐라 내가 얼마나 관대하냐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김정일이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에 갔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그 직전까지 뭐 온갖 그런 비난을 하고 했는데 김정일은 굉장히 막 관대한 것처럼 그거 내가 하지 말라 그랬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는 벗어나서 마치 자기는 굉장히 이렇게 선량한 사람인 것처럼 해갖고 이 주도를 하더라. 뭐 이런 기자들 뭐 증언도 그렇게 나오는데 아이고 김대중 대통령 거기 갔다 와서 그 다음부터 여론조사 딱 했는데 김정일이 참 능력이 있고 평화로운 사람이다라는 게 70%였어요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 그 여론조사에. 지금도 딱 김정은이 김여정은 철이 없어서 30대 초반이서 그런데 오빠가 딱 중심을 잡고 있어. 우리나라 언론에서 아마 그렇게 이 저쪽 정당에서 아까 이 민주당에서 그렇게 나올까봐 그게 걱정이라는 거죠. 김여정이도 평창 동계올림픽에 왔을 때 문재인 대통령도 김정은이 만나가지고 김여정 우리나라 남한에 팬클럽이 생겼다 그렇게 해가지고 김여정이가 얼굴을 붉히고 막 그랬다는 보도가 다 나오고 영상이 나왔지 않습니까? 기자 누구죠? 임종석 실장이 뭐 보면서 나도 팬클럽 회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농담을 했던 게 기억이 났는데 실제로 팬클럽 회원인지는 모르겠지만 참 그러면서 그때요 한참 얘기가 봐라 얼마나 정상적인 국가냐 김여정의 태도가 무슨 굉장히 외교적이고 세련됐다 온갖 얘기들이 다 나왔는데 그 사람 입에서 터져 나온 건 정말 우리나라 저작거리에 아주 한 사람도 그렇게 표현 안 할 정도의 아주 저질의 그런 표현을 쓰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김정은에 대해서도 작년에 평화공세 가짜 평화공세지만 그거 하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 뭐 있잖아요. 진북 성향에 대진년. 대진년. 뭐 유인맞이 무슨 그런 단체도 구성하고 뭐 난리 법석을 폈잖아요. 김정은 찬양 노래 경연대회 해서 누가 더 찬양을 하냐 이런 걸 광화문 내거리에서 버젓이 했죠. 어쨌든 이런 것을 보면은 지금 김정은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치밀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착착착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강원 양면 전략을 구사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 한반도 전략을 한반도 이런 어떤 정세를 끌어가려는 그런 구상 같아요. 네. 뭐 한반도를 떠나서 동북아 정세, 나아가서는 미국과의 차기 관계. 대통령이 누가 되든 그 사람과의 협상까지를 겨냥해서 지금 바둑에 술을 착착착 놓고 있다는 느낌을 버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한 아니 이제 중국에 빨리 지원해라라는 메시지도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중국과의 교역에서 지금 10%밖에 없다는 거죠. 쌀도 이제 한 90%가 사라지고,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살 건 미국이 당장 제재를 풀어주지도 않을 테고, 또 우리가 당장 정말 쌀 보내거나 뭐 할 수는 없으니까 중국에다 대고, 또 나 지금 여기서 때릴 수도 있어, 뺨 때릴 수 있으니까 좀 지원해. 라는 그런 뭐 돌려치기 뭐 이런 전략도 지금 뭐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김정은이가 어쨌든 치고 빠지기 전략을 구사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선 이런 것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상황을 관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김정은의 마음속에 어떤 시나리오와 계획이 있는지 우리 정부도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좀 대비를 하면서 대응책을 갖춰야 하는데, 우리 정부나 민주당 모두 김정은의 장단에 같이 따라 맞장구 치는 것만 하고 있으니 참 걱정이 앞섭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